네, 우아소는 전국 각지에 아주 뜨거운 아파트 두 곳을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극강의 토론 배틀 벌이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자, 오늘 기대해서 좋은데요. 오늘 바로 흑석동 대 마포의 대결.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너무나 뜨거운 이 두 아파트의 대결. 이 토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우리 중개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흑석동의 안방마님, 홍익 공리중개사 이혜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푸자는 나를 거쳐 통한다. 사랑공인중개사 김영중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우리 두 분의 간단한 소개와 각오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 먼저. 네, 저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단지내상가에 이제 개업한 사랑공인중개사 대표 김영중입니다. 네. 저는 부동산 경력은 한 4년 차 정도 되고요. 실은 투자 경력이 더 깊죠. 한 30년 넘으니까요. 예,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 부동산을 개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자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오늘은 유튜브 세계를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싶어서 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네. 자, 우리 흑석동에 계신 우리 이혜진 대표님도 네. 본인 소개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 내 홍익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저는 흑석동에서 27년째 거주 중인 원주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흑석동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리고 아크로 리버하임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두 대표님 모시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지, 규모,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보겠는데 먼저 흑석동부터 가볼까요? 네, 한강변에 네. 거시적인 입지로는 강남, 여의도, 용산 3대 업무지구에서 집주 근접의 최고 강점입니다. 총 세대수는 1073세대고요. 1000세대. 네, 그리고 입주는 201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입주 3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네. 흑석동의 아크로리바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네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발음이 어렵죠. 프레스티지 자이. 네네. 요거 한번 입지를 좀 볼까요? 네네. 그 아현 뉴타운으로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네. 아마 이제 마포 대장주로 하면 이제 푸르지오 이제 그쪽을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예 마레프라고 하는 네. 그쪽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대는 1694세대고요. 네. 예, 주변에 워낙 이제 초중고가 다 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다 접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네. 이제 2호선 2대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호선 이제 대흥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로 그 광화문이나 시청 또는 여의도, 용산, 여기까지 이제 그 출퇴근하시는 그런 실거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실수요자 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지금 그러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입주장이잖아요. 네.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3월 26일부터 올해 입주 네. 시작했고요. 엄청 바쁜데 조금 요즘에 입주장이 그 2년 거주 의무 때문에 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덜 바쁩니다. 그래도 많이 바쁘죠. 다른 데보다는. 네. 다른 데 부동산들이 요새 좀 약간 네네. 쉬고 있는데 네, 맞아요. 혼자 너무 많이 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주변에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아파트 우리 줄여서 흑석 아리하라고 부르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줄여서 마푸자 이렇게 부르나요? 네네. 그러면은 이 두 아파트의 최근 어떤 그 시세 그리고 최근에 어떤 움직이는 동태 네.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 시장은 25평 같은 경우에는 17억에서 17억 5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평대가 17억 5천. 네. 아, 네. 실 거래가가 17억 2천까지는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34평은 좀 편차가 큰데요. 음. 20억에서 25억 선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러면은 그 요새 좀 네. 문의가 있습니까? 매수자분들이나. 지금 원래는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네. 그렇고 굉장히 관망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전세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아, 작년 가을부터. 네. 가을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이 생기고 그때 실거주하시는 임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랬군요. 나와야 되는 임차인 분들이 좀 분노의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아, 분노의 매수를 네, 했다. 매수를 하셨어요. 전세도 최근에 반포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오셔서 계약을 다 하셨고요. 아니, 반포분들이 네, 흑석동으로 건너옵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많이 오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포가 이주가 시작되니까 반포에 있는 뭐 레미안 네. 퍼스티지나 네.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계속 직장에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교통이 편한 아크로 리버하임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고요. 아, 단기간에 한 호가로 보면 4억 정도 전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 호가가 마지막 거래된 가격에서 한 달. 호가가 4억이 올랐다. 네네. 한 달 만에? 네. 전세 호가가 4억이. 네. 그 마푸자는 뭐 이제 입주장이다 보니까 좀 네. 그래도 어떤 단지보다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최근 그 뭐 20평, 30평 네. 가격은 얼마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팔린 아주 네. 최신 뉴스는 25평은 17억에 팔렸고요. 17억에 팔렸고 네네. 34평은 올해 2월에 팔린 게 19억 7천. 19억 7천. 네네. 그렇게 이제 실거래가를 일단 찍었고요. 음, 그 다음에 호가는 이제 물론 부르시는 이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25평 같은 경우는 16억 5천에서 17억 이상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요. 30평은 이제 금매라고 나온 게 20억. 안 그런 거는 뭐 22억에서 27억, 8억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부르고 아니, 계십니다. 27억을 부른다고? 40평대가 아닌데? 아니고 30평대 30평대. 인데?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뭐 흑석이든 마포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뭐 로얄동? 네. 뭐 로얄동? 그렇죠. 그거를 몇 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흑석의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하임은 25평은 106동,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106동 1호 라인.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1호 라인을 꼽았냐면 네. 그 25평은 대체적으로 다 남향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는 한강뷰가 가능한데요. 그렇군요. 106동 1호 라인만 유일하게 거실에서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아. 최근에 백삼동 좌측으로 보이나 보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사이뷰로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17억 2천도 그 라인에서 나온 매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0평대 로얄동이고 네. 30평대 로얄동은 그냥 한강이 잘 보이는 동이면 로얄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103동 1호 라인이 아. 전실에서 한강뷰가 가능해요. 거실하고 안방에서는 잠실 방면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작은 방이랑 주방까지도 용산 방면이 보이는 자, 전실 한강. 그러면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의 로얄동은 정의를 내린다면 20평대는 106동 1호 라인, 네. 30평대는 103동 1호 라인. 네, 맞습니다. 이게 유독 비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게 뷰와 한강뷰이다 보니까 한강뷰를 많이 찾으세요. 뷰가 잘 보이는 게 로얄 물건이다. 네. 보통 한 얼마나 차이 나죠 이게 그러면은? 비료라고 아닌 것은 지금은 네. 한 3억 정도는 3억 보셔야 원. 될 것 같아요. 풀한강뷰 지금 1호 라인이 나온다면 아. 25억이어도 사실 분들 있어요. 풀 한강뷰. 처음 들어보는 풀 한강뷰. 네. 네, 풀 HD 말고 풀 거리 끼는 한강뷰. 거 없이. 아, 네. 그렇군요. 음. 아, 알겠습니다. 마푸자도 뭐 로얄동이 당연히 있겠죠. 네네. 어떻게 됩니까 로얄동이? 로얄동 25평, 그러니까 20평대는 네. 이제 109동, 110동, 그 앞에 라인이 이제 104동,
그리고 이제 30평대는 105동, 108동. 이렇게 105동과 108동이라면 네네. 약간 안쪽동, 네네. 좀 조용한 동. 네. 근데 이제 그 로얄동을 따질 때 네. 두 가지를 봅니다. 네네. 하나는 뷰, 아까 말씀하신 네. 뭐 풀 조망권은, 한강뷰 조망권은 아니지만, 멀리 여의도까지 보이느냐. 보는 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는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고층이더라도 앞동이 보이면 사실 로얄동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뷰를 이제 네.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마포, 이제 자이 아파트가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 인접돼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커뮤니티 센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은 무슨 동이에요? 예, 예를 들면 104동, 105동 바로 밑에 있거든요. 104, 105동 네, 바로 그냥 네, 내려가면은 네. 커뮤니티 이용 가능하다. 물론 이제 모든 지하 주차장으로 다 연결은 돼 있지만 이제 바로 내려가면 이제 커뮤니티 센터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커뮤니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 흑서 네. 어떤 커뮤니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앞에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까? 조금 질문이 드는가요? 부담이 되는데 네.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네.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뭐 독서실, 사우나, 네. 그리고 라운지 카페도 가지고 있거든요. 딱 하나 없는 게 지금 수영장인 것 같아요. 수영장이 없군요. 네. 근데 또 수영장이 크게 필요 없었던 이유가 네. 바로 길 건너편에 흑석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로 또 한강을 또 나간다면 한강도 나가지만 체육센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체육센터 가서 이용하시고 저렴하게, 그렇군요. 그리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또 관리비 절감도 되니까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마푸자를 견질 약간 주눅이 드는데 마푸자는 뭐 아주 그냥 핫한 아파트니까 입주한 지가 네, 이제 네. 지금 입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커뮤니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좀 특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남들한테 없는 수영장. 수영장. 거의 호텔급의 수영장이 호텔급이에요? 있어요. 네네. 일단 라인이 굉장히 길고요. 라인이 많죠.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유압 풀장까지 있어가지고. 유아풀도 네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커뮤니티 센터에 있어서는 비교할 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테리아가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남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조식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조식 서비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하기 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상대방 아파트보다. 그렇다면은 결론부터 짚고 하죠. 우리 아파트가 상대방보다 좋은 확실한 메리트는 이거다. 마푸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확실한 메리트는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초중고를 모두 갖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래도 그 많은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다면 커뮤니티 센터죠. 우리 완전 네. 신식 아파트다. 네네. 그런 네. 커뮤니티. 네. 들어와서 네.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 밖에 안 나가다 네. 끝난다. 네.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흑석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어디 뭐 마포가, 흑석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거, 뭐, 한 가지만 짚는다면. 한 가지만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강뷰죠. 네. 그렇죠. 한강변이다. 네. 한강변이다. 한강뷰가 의외로 많은 세대에서 나옵니다. 의외로 많은 세대에서 네. 한강을 볼 수가 있다. 네. 안쪽 동까지도 한강뷰가 다 나오니까요. 자, 다음 질문 좀 꼽자면 이겁니다. 일단, 아크로 리버하임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있던데, 네. 타워동과 파크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고층도 있고, 네. 한 4층 되나요? 그게 네. 되게 저층도 네. 있던데, 이 파크동은 어떻게 타워동에 비해서 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파크동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거든요. 네. 이 파크동이 보시면은 여기랑 조금 멀고 언덕에 위치를 해 있어요. 이유가 이쪽은 경관지구라고 해서 높게 올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언덕이라는 단점을 좀 커버하고 낮은 아파트를 만들 때 이 언덕에 아랫부분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깎아서 테라스 아파트를 같이 테라스.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평형대라면 타워동과 테라스동은 이
파크동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지금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 비슷한 가격대에 매매가 되고 비슷한 있고요. 가격대. 예, 한강뷰던 테라스 아파트던 비슷한 그러면 이제 가격대. 호불호대로 네, 가격은 큰 차이는 없다. 가격은 큰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지금 저희가 뭐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이 파크동 아파트들은 대출 관련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파크동은 혹시 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에서 자유롭습니까? 지금 현재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되게 조심히 말씀해야 되는 사정이 왜냐하면 있는 이게 거거든요. 아파트기는 한데 등기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네. 아크로 리버하임에서 네. 파크동을 선택하시면 대출을 선택하셔서 활용할 수 대출을 있다. 일으키셔도 되는 거죠. 네, 타워동은 안 되고. 네, 확실히 안 돼요. 확실히 안 되고 걔는. 뭐 마푸자도 대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KB 시세가 형성이 안 돼서 네. 20평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마푸자 대 뭐 아리아, 흑석 대 마포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뉴타운 대결인 것 같아요. 흑석 뉴타운 대 네. 뭐 아현 뉴타운 이런 개념 같은데 먼저 뭐 이번엔 뭐 마포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아현 뉴타운이 뭐 이렇게 개발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또 다른 구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현황을 좀 짚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프레스티 자이가 이제 올해 3월에 입주를 했고요. 네. 그 큰 그 구역 중에서 이제 SK가 이제 내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 네. 나머지 퍼즐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네.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염리 4구역. 염리 4구역이면은 이대역 쪽인가요? 그렇죠. 네. 이대역하고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리 5구역이 있습니다. 걔는 대흥역 대흥역 쪽인가요? 쪽에 있죠.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요. 엄청 올랐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옆에 이제 노고산이 있습니다. 신촌 그랑자의 옆에 거기도 이제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포 아현 뉴타운에서 네, 기존의 개발이 잘 진행돼서 입주한 곳이 있고 그렇죠.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냥 슬럼가처럼 남겨진 주택가들조차도 이제는 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전체 다 개발지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끝나면은 완벽한 신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시장에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푸자도 이렇게 뜨거운 그렇죠. 거고. 네, 네. 흑석 뉴타운은 지금 어떤 좀 이 주변에 구역들이 몇 가지 또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흑석은? 흑석 뉴타운은 3기 뉴타운으로서 10개 구역이 지정돼서요. 네. 지금 5개 구역은 입주를 완료를 입주를 했고요. 나머지 5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나머지 말씀드리면은 흑석 3구역, 3구역, 9구역, 9구역, 11구역, 11구역은 예. 현충원 쪽. 네네, 맞습니다. 11구역. 그리고 2구역, 1구역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흑석 리버파크 자이로 일반 분양이 끝나 있고요. 2023년 2월 정도에 입주하는 177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결국 흑석동도 네, 남겨졌던 그 노후주택가들이 네. 마포랑 비슷한 패턴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포는 옆에 용산이 있고 건너편에 여의도가 있고 강 건너. 네. 흑석은 옆에 여의도가 있고 강 건너 용산이 있고. 근데 강남이 가깝고 네. 시내가 가까운 네, 맞습니다. 이런 차이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지리적으로 판단은 우리 각자 여러분들 하실 텐데 이 장점도 장점인데 단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점, 뭐 좀 이렇게 미흡한 점. 먼저 이번에 흑석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크로 리버하임과 이 흑석동의 어떤 좀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석동은 학군이 조금 약하죠. 학군이 약하다. 지금, 예, 고등학교가 흑석동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구나. 긍정적인 것은 흑석 9구역 내에 구구역 내. 네,
기부 체납해서 고등학교 용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구구역이 진행이 되는 대로 우리 고등학교 이전 소식도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뭐 어떤 학교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흑석동으로 딱 아직 들어오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학교가. 그 물망에 네, 오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배문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가 물망에 있었는데 그쪽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네. 아, 그래서 이제 흑석동의 단점은 교육인데, 네. 특히 고등학교가 없는 게 문제인데, 네. 구구역에 고등학교 예정 부지를 기부 체납으로 확보를 해놨다. 네. 학교만 들어오면 된다. 네. 몸만 들어오면 된다. 어디든지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든 들어오기만 해라. 네. 아, 이런 상태군요. 네네. 아, 그 마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포도 이제 우선순위로 꼽았던 게 사실은 학군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프레스티지 자이에는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용강초등학교하고 이제 혁신초등학교인 이제 한서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이제 중학교는 남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승문중고등학교, 승문중. 그다음에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여자중고등학교. 서울 승문중고등학교도 좋고 서울여자중고등학교도 좋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학원들이 그동안 학원. 사실 그 마포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게 부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흥역과 공덕역 사이에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유명한 학원들이. 그 대치동 분점들인가요? 네네네. 대치동 분점도 들어왔고, 뭐 저쪽 신촌 쪽에 이제 종로 학원도 들어왔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150개의 이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에 이제 속속 이제 학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그 학원, 좋은 학원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마포자는 마포 같은 경우는 녹지가 조금 부족하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내다 보니까. 시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뒤에 네. 이제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네네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자이는 하나 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네. 예쁘더라고요. 이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예술품들을 조각품들을 각각 이제 산책로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만져도 되는 겁니까? 아,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안 됩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하늘공원이 저기 뭐 넓고 뭐 이렇지는 않지만 산책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쫙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죠. 아, 네. 녹지는 뭐 흑석에 비해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흑석은 녹지율은 정말 높은데요. 네. 앞으로는 또 한강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네. 또 동쪽으로 가면은 흑석동 크기보다 더 큰 국립형충원이 아,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봄에 가면은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뒤로 흑석동을 둘러서 서달산이 품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둘레길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실 정도로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아크로리바인 바로 뒤쪽에 용량봉 저정 근린공원이 오픈을 했어요. 거기는 또 야경 명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근린공원이 또 있다는 거. 그 흑석이나 마포나 약간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흑석은 어떻게 유입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젊은 분들 저희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전에는 약간은 그러면 중장년층 분들 위주로. 네, 그랬었는데 최근은 뭐 30대 초반부터 한 40대 초반 정도. 무슨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죠, 그분들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도 많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져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네. 처음 내 집 마련이 네. 이렇게 마푸자나 아크로 리버하임이 아니라 네.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좀 이른 나이에 버셨고 들어온다. 네. 약간의 무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직장 위치는 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주된 어떤 수요층 분들의 직장 위치. 여의도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것처럼 여의도, 광화문, 광화문, 네, 용산, 용산. 시청, 뭐 시청. 네, 고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어쨌든 금융과 뭐 핵심 그런 업체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여의도까지. 네, 강남 쪽에 직장 주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흑석동의 어떤 매수자분들 수요층의 어떤 직장 위치는 어디라고 보세요? 제일 많은 곳은 여의도고요. 여의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강남, 용산도 조금 있으시긴 용산도 좀 하세요. 있고. 이게 재개발이었잖아요. 또 재개발이었고. 뭐 이거는 뭐 보편적인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재개발이면 우리 조합원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이 일단은 뭐 언제 샀는지 다들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뭐 수익을 거뒀다. 조합원들이 뭐 대충 지분은 얼마에 사서 분담금은 대충 얼마 내서 지금 시세가 얼마 가니까 어느 정도 벌었다. 대충 어떤 이게 뭐 어떤 통상적인 평균에 입각한 그런 어떤 예상 수익을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오래 사셨던 원조합원 분들은 네. 30년 이상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도세 계산을 조금 간략하게 해드리는데 본인이 얼마에 사신지 모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1억 정도에 구매를 하셨다고 보면은 추가 분담금 한 2억 5천 정도 해서 정말요? 34평 아파트를 한 6억 5천 정도에 아니죠. 3억 5천 정도에 네.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오래 네, 보유하신 분은 네. 30평대 아파트를 그러면 뭐 시세 차익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7억, 18억 이상. 그러면 한 5, 6년 전에 샀었다면 어느 정도 번 겁니까 지금? 5, 6년 전에. 아니죠. 입주 입주 5, 직전. 6년 전에. 입주 5, 6년 전에 입주- 지분을 샀다. 입주 5, 6년 전에 프리미엄이 거의 2억, 3억 정도 했었어요. 그거밖에 안 네. 됐나요? 그렇군요. 지금 뭐 흑석 9구역도 프리미엄이 10억이 넘던데요. 그렇죠. 10억 8천까지 네. 올라갔죠. 일단 뭐 조합원 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신 건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푸자는 어때요? 그 마푸자도 뭐 이제 그냥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4억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4억 수익이요? 이렇게 네네 그 차익이? 차익만. 근데 그거를 이제 들으면 이렇게 그쵸, 많이 놀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놀라죠. 이제 투자한 시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15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네. 있고요. 그 원주민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 30년 동안 이제 사시거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사신 분들이 네. 제일 이제 현명한 투자를 하신 거죠. 기간도 네, 짧은데 기간도 많이 짧은데 버셨다. 많이 버셨으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뭐 기간과 수익을 얼마로 잡아야 돼요? 관리처분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사신 분들은 아마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으셨어요. 한 그랬군요. 2억 뭐 이 정도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19억 7천에 팔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 5천 뭐 이 정도 되니까 네. 대략 한 14억 정도? 13억에서 14억? 이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겼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대표님 마포 토박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마포 토박이는 아니고요. 저는 목동에 살다가 예, 마포가 그러면은 좋아서 이 마푸자의 조합원이십니까 혹시? 저는 조합원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네. 왜 안 사신 겁니까? 왜 매우 부러워하는 조합원이죠. 조합원을 매우 대신 부러워하면서. 목동의 예비 조합원이십니까?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목동에 저는 깃발을 꽂았고.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은 흑석동 조합원이십니까? 네, 조합원. 언제 사신 거예요? 제가 처음 매수한 거는 네. 2016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16년도에. 네, 아크로 리버하임을 보고 매수를 했어요. 그렇군요. 아크로 리버하임을 사진 않았지만, 아크로 리버하임을 보면서 이 나머지 구역들도 결국에는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비싸겠구나. 네. 생각을 그때 하고. 관리 처분이 좀 되지 않았던. 그 직전에. 그 직전에 초입에. 좀 비대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비대위로 인해서 좀 홀딩되고 있었던 그 구역. 방황기에 좀 금매를 잡으셨군요. 금매를 좀 잡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대표님들은 이제 어찌됐든 이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한 아파트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볼까요?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상담 많이 받는 내용 중에 재개발 투자를 희망하는 전문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지금 이 시점은 많이 올랐으니까, 주변 분들이, 네, 재개발 지금 재테크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흑석동에 지금 뭐 빌라를 산다 라면은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말리진 않겠다. 네, 말리진 않고 저는 권장할 것 같아요. 권장할 것 네. 같다. 대표님께서는?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이시.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첫 번째는 마포 이제 인접돼 있는 마지막 퍼즐들이 정말 아. 마지막이거든요. 대표님 이소 딱 가치가- 퍼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네. 제가 머릿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퍼즐이구나. 네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니까. 이제 뭐, 입지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가 탁월한 지역의 재개발을 잡으시고, 음, 그다음에 어쨌든 현 정부가 공급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재개발 투자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죠. 싸움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걸리는. 매수를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타임라인에 대한 계획을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음. 그 기간 중에 내가, 버틸 수 있을 버틸 것인가.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네. 걸 한번 그려보자. 네. 근데 그냥- 덧붙이고 싶은 네.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직장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쉽지가 않은데, 그게 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부동산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입지만 잘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묻어두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어떤 새싹 같다고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주로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이제 묻어놓고 오래오래 기다리는 장기 투자. 전략을 좀 취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재개발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재개발로. 네. 공부를 하신 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서 공부하신 거예요? 선 매수하고 공부했어요. 그렇구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그랬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선배에서 후공부. 공부를 했지만 네. 그래도 기다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결실을 맺더라고요. 그렇군요. 서울에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입지, 아까 강조하신 입지. 그래요. 근데 이게 투 다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그냥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어요.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가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요. 내년도 겨울이에요. 아크로 리버하임 20평, 30평은 내년도 겨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부르고 있을까요? 내년도 하반기에 아크로리버임 25평은 한 19억에서 19억에서 20억 20억까지. 네. 그리고 34평은 27억 정도. 27억 정도. 네. 그러면 아무튼 지금 가격보다 네. 상당 부분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왜냐면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에서 이주가 또 하반기에 3주고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전세 가격에서 더 올라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결국엔 이 높아진 전세가가 매매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높게 잡은 이유는 이 반포에서 유발되는 전세 수요가 흑석동으로 들어오면서 흑석동 전세를 높이고 네. 이 올라간 전세가 또 매매를 올리는 네. 이런 도미노 현상을 토대로 그 정도 가격을 예측해 본다. 네. 뭐 틀려도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근거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푸자는 내년도 겨울쯤이면 하반기면 어느 정도 가격을 부를 있을까요?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공급 대책이 막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구슬이 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옆 동네가 이제 서대문 부가현이 이제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네.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주 수요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적어도 7년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실제 입주까지. 그러면 어쨌든 마포 인근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이제 어쨌든 프레스리 자이가
하고 이제 SK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매매를 하시잖아요. 보시면 뭐 목동이나 딴 데에서도 다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저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못 가도 한 20억 정도는 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30평대는 뭐 27억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긴 한데 네. 한 25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두 아파트를 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요새 보면은, 잠실 쪽, 뭐, 헬리오시티, 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뭐, 이렇게 이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보면은, 아크로 리버하임하고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거다. 이제는 잠실 메인 쪽이 아니라 뭐 헬리오시티 정도라면 흑석동 한강변이 이제 따라잡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다. 아니면 송파 헬리오시티나 이렇게 잠실권에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헬리오시티나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크로리바임 좀 낮게 보는 요즘 것 어려운 질문일 수 같아서 있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헬리오시티나 잠실 엘리트 같은 경우가 지금은 15억 대출 아크로리바임도 마찬가지지만 15억 대출 규제에 좀 상당히 눌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저평가 상태다? 네네네. 잠실은 특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5억 대출 제한이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이고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네. 이제 경기도권의 신축 단지들이 최근에 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쪽 부분이 조금 더 버블이 껴있지 않는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네. 거품의 정도를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언급드린 송파 쪽이 거품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껴있고 네. 그 다음에 흑석동이 그 다음이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신축이 거품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쪽 시세를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가격이면 잠실 갈 수 있을 것 그런 얘기 같아요. 나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간혹 있어요. 그리고 잠실을 갔다 오세요. 네. 근데 네, 갔다 오시고 하시는 말이 잠실은 너무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이제 저는 신축이 좋아요. 이러면서 그렇군요. 이제 신축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버블이 낀 거는 맞는데 어쨌든 모든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조금 꼈잖아요. 그걸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신축 같은 경우는 버블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버블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게 변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또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매물 자체가 저희가 1694세대거든요. 네. 물론 임대 빼더라도 거의 한 1400세대 됩니다. 네. 근데 실제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10개 손가락 안에도 안 돼요. 전체 평수 다. 네, 전평수 다 더해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론 뭐가 바뀌지 않는 한은 매물이 이렇게 출현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뭐 집값이 물론 뭐 마포 흑성만 오른 건 아니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원인이야 뭐 이게 다 이제 제각각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 유동성이라든지 정책의 실기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공급 부족. 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재건축도 막았고 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지구
지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질의 아파트들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끊겨 있는 상황에서 기존 매물들도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좀 손보는 못 파니까. 네, 그런 규제가 계속적으로 어. 나오면서 매물 출회가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매물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매수자들이 골라서 사고 싶더라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그만큼 적고 또 신고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공급.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원초적인 어떤 진행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면서 공급도 말랐고, 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팔 수가 없는 분들이 기존 많아지면서 매물들도 매물이 나오죠. 많이 못 나오는 게 또 이제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공급 때문이다.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시장의 원리인 거죠, 사실은. 음. 수요는 항상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음. 공급도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엉뚱한 데 나오면 사실은 그건 진정한 공급이 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상기 신도시 예,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네. 되면서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사실은 그 원리대로 안 움직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꼭 하나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나는 이 규제만큼은 뭐 하나 없애라면 어떤 규제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양도세 중과죠. 양도세 중과. 이유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네.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양도세 중과. 아, 이게 제일 크네요. 양도세 중과가 네, 두 네. 개 다. 네. 아, 완전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철저하게 시장주의자분들의 그렇죠. 현실적인 이런 생각이신 것 네. 같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제가 좀 무섭습니다. 네, 편하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우리 두 대표님 또는 뭐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는데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댓글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 너무 예쁘게 잘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자, 흑석의 존치구역을 여쭤보셨어요. 네. 어떻게 흑석 존치구역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투자관념으로 보신다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주 오래. 네. 왜냐하면 중앙대를 끼고 있는 구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룸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부수고 새 원룸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도 그랬군요. 충족하기가 좀 어렵고요. 노후도. 네, 그리고 소유주분들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개발보다는 지금 현재를 더 현재의 수익률을 조금 더 당기실 것이다. 중요시하시는 중요시 여길 분들이 거다.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아주 길게 봐야 된다. 네. 되긴 될까요? 이것도 존치구역도 구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맞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존치 이게. 관리 부분이 있고 존치 네. 정비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정비 부분은 조금 고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은 이제 원룸들이 많이 지어지지는 않았고 계속 오래된 상태로 노후도가 좀 그리고 가급적이면 존치 정비가 좋겠습니다. 정비가 좋습니다. 목동과 마포를 비교해달래요. 대표님. 네, 네네. 목동과 마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는 이제 신흥 부촌이라고 그냥 한 신흥 단어로 부촌. 말하면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포는 사실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고, 목동은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재건축이 되고 나면 한 5만 세대 이상 5만 늘어나거든요. 세대. 그 웬만한 신도시급이죠. 근데 이제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고. 네, 묶여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허가를 받아서 네. 매매는 하실 수는 있는데, 음, 거기도 어쨌든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까? 거의 목동도. 없어요. 목동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동이 마포에 그러면 한 큰형벌이 되는 겁니까? 워낙은 이제 강남,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마포 이런 순이었어요. 네. 예전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은 강남, 마포, 마용성, 그 다음에 목동 이렇게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조금 이제 재건축이 어떤 속도가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하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흑석에 대해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흑석은 아크로 리버하임 이외 단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크로만 혼자 잘 나가는 듯 해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여러 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캐슬 에드포레나 음. 센트레빌 1차, 2차, 프로지오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다 17억 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네.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또 규제가 풀리고 하면은 그 아파트들이 제일 먼저 오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다려라. 네. 그리고 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이 또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랬군요. 그리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마포의 퍼즐, 뭐, 4구역과 5구역, 옆리, 어디가 더 좋냐고 누가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자유인님께서, 네. 두 구역 중에.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아, 특징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옆리 5구역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대흥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더블 역세권에다 평지예요. 그리고 이제 대상 구역 면적이 한 24,00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이제 구역도 크고 어쨌든 더블 역세권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라고 보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KT가 있습니다. 부지가 네. 꽤 넓어요. 네, 그러면 그 KT를 이제 대체지를 찾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상가가 이제 도로를 끼고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잘 이제 협상을 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네. 있는 거고요. 그걸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 있고요. 옆리 4구역은 이대역에 완전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구역이 12,000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반이죠. 이 옆리 5구역에. 그렇군요. 네, 근데 입지적으로는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하시는 분이 그 상가를 이제 이대역과 연결돼서 하겠다고 추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따라 다를 것 같고. 5구역이고. 네네. 입지는 4구역 좀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5구역을 더 선호합니다. 아, 네. 5구역을 더 선호하시는 이유는 규모나 이런 면 네, 때문에. 규모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더블 역세권이라는 더블 역세권 거, 이용가는? 그 다음에 공동역이 어쨌든 여러 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플러스 점수를 5구역에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4구역을 선호하시는 분은 또 어쨌든 상가랑 연결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4구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개인의 취향이 조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가격은 싶어요. 비슷해요? 4구역, 5구역?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아, 5구역이 비슷합니까? 조금 비쌉니다. 아, 5구역 좀 높습니까? 네네. 그러면 5구역이 약간 서울성 위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네, 그렇죠. 가격이 다 모든 걸 말해주고 그렇군요. 있는 거죠. 자, 실은. 우리 청자님,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흑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흑석의 롯데 아파트.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괜찮습니까? 우선은 신축 아파트잖아요. 네. 아크로 리버하임하고 같이 입주를 했는데 롯데 아파트의 특징이 에듀포레잖아요. 펜네임이. 그래서 학교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에듀포레를. 그래서 뒤에는 뭐 중대부속 초등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을로초등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있고요.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도 다 끼고 있는
흔치 않은 교육 단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살짝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으로 그리고 그래도 중대부속 초등학교나 의료초등학교 보내시는 학부형분들이 제일 먼저 찾으시는 1순위가 롯데 그렇군요. 게스트인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세가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 대출 규제만 조금 완화가 된다면 굉장히 상승률 높은 단지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흑석 9구역 네. 향후 가치가 어떠냐고 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루키건님께서. 네. 지금 흑석 9구역이 조합 임원도 해임이 되고,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네, 시공사가 원래 롯데였는데, 그것도 해지가 된 시공사 계약했지. 상태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입지적으로만 보면 흑석동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도 다 끼고 있고요. 흑석역하고도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최근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또 발족이 됐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조합이 정상화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아크로리버하임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대장주 아파트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9구역의 미래 가치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높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시청자님 9구역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라이브로, 여러분 이게 라이브예요. 라이브로 지금 이제 우화소 해봤는데, 자,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포 프레스티 자이를 조금 널리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입지도 워낙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좋은 예 많이 배우고 특히 흑석동도 많이 배우고요. 예,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는 우리 사랑공인중개사의 김영중 대표님을 찾아뵈시면은 더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 흑석동 우리 참석하신 우리 이혜진 대표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희 아크로 리버하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대표님 만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흑석동 매수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최고점을 찍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다. 네. 흑석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흑석은 오늘 제일 싸다.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흑석은 오늘 제일 싸다. 그러니까 요새 다들 보니까 참 이게, 거래는 소강 상태로 가면서 자꾸 신고가가 계속 나오더라. 맞아요. 이 단지도 신고가, 네. 저 단지도 신고가. 거래는 많지 않은데. 네.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두 분께서 짚어주신 어떤 좀 정책의 시기, 그러니까 비전에 그런 부작용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우화소 프로그램, 라이브로, 이어가 봤습니다. 우화소는 우리가 이제 극강의 토론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슈되는 아파트들을 일단 위주로 가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장수 프로그램으로 간다라면 아마 이제 서울이 아닌 그런 뭐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이렇게 맞짱 토론으로 저희가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궁금해하실 많이 궁금해하실 또 마수 대장 아파트를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날 6시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전 국민이 좋은 집에 사는 그날까지 우화소의 토크 배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